그런데 저라면 이 바닥에는 HDF 깔기는 조금 꺼려지는 것 같아요. 마루를 고르실 땐 이런 마루의 크기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지를 같이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 알랩솔이 제일 잘 사용하고 추천하는 바닥재는 안녕하세요, 알랩솔의 주시장입니다. 오늘은 바닥재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셔서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하고 미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늘 고민하시는 게 도대체 바닥을 뭘로 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에요. 바닥재의 종류는 장판부터 시작해서 데코 타일, 마루, 그리고 타일 수없이 많은데요. 바닥은 우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시야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현관을 지나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 이 집들은 이 집의 인트로를 보여주는 그런 마감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바닥재를 우리가 넓게 펼쳐두고 이것저것 쇼핑하듯이 고를 수는 없잖아요. 한정된 시간 안에 작은 샘플들만 보고 골라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닥재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시청자분들께 좋은 꿀팁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우리 집에 꼭 맞는 바닥재를 선택하는 방법과 하자없는 바닥재 시공 방법도 두둑히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가 주변에 추천하지 않는 바닥재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닥재들 중에서 특히 데코 타일이나 장판은 저희가 잘 쓰지 않는 바닥재인데요. 이 소재들은 이 재료 자체가 폴리 염화 비닐과 같은 PVC 소재로 되어 있는데 시공할 때 본드 계열의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 온도가 상승했을 때 유해 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습기가 가두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철거를 해보면 장판 아래쪽에서 곰팡이가 증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가구나 가전등을 옮기거나 했을 때 이 바닥이 눌려가지고 그 옮긴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 마루재들에 비해서 비교적 두께가 좀 얇기 때문에 표면에서 가질 수 있는 이 엠보의 두께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매지라인 같은 것도 지나가는데 인위적인 느낌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장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종종 쓰는 장판입니다. LX의 엑스컴포트라는 장판인데 두께도 5mm로 나와서 비교적 우수한 보행 성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친환경 재료로 이루어져 있어서 종종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판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친환경 소재의 보행감이 개선된 이런 제품들을 잘 찾아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생각하기에 바닥재로 타일은 어떤가요? 타일이 처음에 주공간에 도입이 됐을 때는 욕실과 주방에 물 쓰는 공간이죠. 위생 설비용 마감재로 쓰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습식 공간뿐만 아니라 현관 그리고 거실 바닥에도 우리가 많이 깔고 있는 마감재인데요. 이 온돌 문화에서 타일은 정말 중요한 시공 기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닥에 난방을 가동시키면 바닥 방통 내부의 엑셀이 수축 팽창을 하게 되는데 타일의 경우는 굉장히 강성이 높은 소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내구성이 약한 줄눈 쪽에서 수축 팽창의 대부분의 힘을 받게 됩니다. 강성이 아무리 높은 줄눈을 써준다고 해도 결국은 이 줄눈 곳곳에서 크랙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아파트에 시공할 때는 디커플링 매트라는 걸 꼭 깔아줘야 됩니다. 디커플링의 뜻은 분리하다 혹은 직접적인 연결을 끊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커플링 매트는 콘크리트 바닥과 바닥 마감재 사이에서 균열, 팽창, 수축과 같은 하부 구조의 움직임을 타일에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완충이나 박리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타일은 강도가 높고 고급스러워서 주거 공간에 많이 사용하는 자재이지만 디커플링 매트 시공이나 줄눈 오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집에서는 너무 단단해서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칠 수 있는 점 등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랩솔이 자주 시공하는 바닥재는 뭐예요? 저희 알랩솔이 제일 잘 사용하고 추천하는 바닥재는 바로 이 마루인데요. 너무 뻔한 대답이죠. 하지만 저희 생각에 이 마루는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 특성에 가장 적합한 바닥재라고 생각합니다. 강화마루, 강마루, 온돌마루, 원목마루 등 종류가 많지만 사실 마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세요. 비접착식이냐 아니면 접착식이냐. 강마루와 강화마루의 차이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이 둘은 시공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강화마루라고 불리는 마루가
바로 비접착식 마루인데요. 강화마루 표면에는 이 멜라민 수지 코팅이 되어 있는데 표면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충격 흡수가 적어서 발에 피로감이 많고 비접착식 시공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떠 있어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HDF로 이루어진 이 구조체가 서로 암수 형태로 끼워 맞춰진 상태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부분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보수가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하죠. 그리고 바닥 난방 시에 열 전도가 잘 안 된다는 점도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출시되었던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높은 하자율과 유지 보수의 어려움 때문에 요즘은 거의 강마루로 대체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바닥에 접착시키는 형태의 마루를 써야 되는데요. 이 접착식 마루는 표면에 부착되는 마감층의 종류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원목마루, 온돌마루, 그리고 강마루로 나눠지는데요. 이 원목마루는 합판 베이스에 위에 얇은 1에서 4mm 정도의 원목이 부착된 형태예요. 나무의 질감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줘서 정말 고급스럽고 또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돌마루는 우리가 무늬목마루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원목마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은 1mm 이하의 무늬목을 붙여둔 마루를 얘기합니다. 합판 베이스에 종이장처럼 얇은 무늬목이 부착된 형태인데요. 필름 기술이 지금과 같이 발달하기 전에 이 원목의 자재값이 비싸지면서 나오게 된 마루입니다. 요즘은 그리 널리 사용되지는 자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마루로도 불리는 강마루가 있습니다. 강마루는 표면에 데코 페이퍼가 붙어 있고 이 위에 고강도의 표면 보호층이 코팅되어 있어서 유지 관리가 쉽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원목의 질감과 표면의 굴곡을 최대한 나무와 비슷하게 재현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타일 느낌을 내주는 판지 형태로도 출시가 많이 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조층이 강화마루처럼 HDF로 되어 있는 강마루도 있는데 표면이 좀 딱딱해서 발이 아프더라고요. 강마루 베이스 HDF가 좋다, 합판이 좋다 말이 많던데 어떤 게 맞나요? HDF도 결국은 MDF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나무가루로 이루어진 이 섬유를 압축해서 만든 베이스를 뜻해요. HDF는 이것보다 압축 강도가 더 높고 그리고 내수성 또한 개선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라면 이 바닥에는 HDF 깔기는 조금 꺼려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HDF가 물에 강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마루들 중에서 워터프루프, 그러니까 완전 방수 기능을 가진 제품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세히 보면 거의 다 워터 레지스턴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는 핸드폰과 같이 생활 방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물에 노출되었을 때 특정 시간, 특정 조건 하에 견딜 수 있다는 뜻이지 핸드폰도 욕조에다가 담궈버리면 고장나잖아요. 마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렸을 때 빨리 닦아주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보건성 또한 이 HDF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합판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복원되는 성질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수 합판이 베이스를 이루는 강마루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동화 자연마루나 구정마루 그리고 LX 등의 고급 라인들은 실제로 구조제의 SE0 등급의 합판을 사용하고 있고 대체로 상향 평준화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친환경 제품들은 합판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본드의 등급도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으니 믿고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강마루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굳이 원목마루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강마루가 아무리 실제 나무와 유사하게 구현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원목마루의 표면의 느낌을 따라가지 못해요. 원목마루가 가격이 비싼 이유는 바로 이 두께에서 비롯된 마루의 보행 성능 때문인데요. 발바닥에 느껴지는 쿠션감의 미세한 차이가 실제로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원목의 또 다른 장점은 발로 표면층을 디뎠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인데요. 단 실제 나무를 얇게 켜서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색상이나 패턴이 좀 불규칙한 경우가 있고 옹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마루는 이 지복득의 원목마루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옹이가 있어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잘 살아서 참 좋아하는 마루예요. 반면 옹이가 없는 이 마루들은 실제로 철저한 검수를 통해서 옹이가 없는 부분들을 선별해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목마루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제안드리는 꿀팁이 있는데요. 바로 공용부와 안방 정도를 원목마루로 그리고 나머지 방들에는 강마루를 써주는 거예요. 원목마루를 오래 유지하려면 몇 년에 한 번씩 나노 코팅과 같은 표면 마감을 해주시면 유지 관리하기에 좋은데요.
이게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때 공용부에 있는 가구들을 강마루로 시공된 방에 옮겨놓을 수 있도록 미리 공간을 확보해 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마루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약되고 추후에 원목마루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어떤 마루를 해야 하는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딱 정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마루 선택은 이 집 전체의 마감재와도 연관이 있고 또 고객의 연령이나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크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예산 분배도 좀 다르게 계획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를 찾아주시는 이 고객분들의 가족 구성원 중 대부분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선택의 폭이 좁혀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또는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 10살 정도 되기까지는 타일이나 원목마루보다 강마루를 추천해 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뭔가 떨어뜨리거나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강마루는 유지관리가 비교적 쉽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중고등학생 나이 이상이거나 혹은 자녀가 다 자라서 출가 후에 부부만 남아있을 때 이 시기에는 멋을 좀 부리시고 또 좋은 것들을 만끽하면서 사시길 바라서 원목마루를 종종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 원목마루는 걸레바지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공간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께서 공용부에 목공을 다 작업을 해서 필름을 쓰신다든지 또는 스텝도어나 히든도어 같은 걸 말씀하시면 그 돈으로 차라리 원목마루에 예쁜 도배지로 선정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꾸미시라고 제안드리곤 합니다. 예산이 높다고 무조건 원목마루나 타일만 선택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가족의 연령대나 또 라이프 스타일을 잘 고려해서 더 합리적이고 편안한 마감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루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럼요. 당연히 있죠. 이게 마루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어떤 표면의 이런 색상들만 보고 고르게 되시면 비용을 많이 쓰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자칫 집이 조금 촌스러워 보이거나 언밸런스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루를 고를 때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두께, 두 번째가 크기, 그리고 세 번째가 색상입니다. 첫 번째로 마루 두께는 마루를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을 해요. 앞서 주 실장이 말한 것처럼 어떤 두꺼울수록 좀 보행 성능이 편해지는 그런 연관성도 있고요. 요즘에 현관 바닥을 이렇게 타일로 마감하고 욕실 바닥 타일로 마감할 때 거실의 마루랑 만나는 부분에 재료 분리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대1로 단차를 맞춰서 마감을 하는데 그럴 때 이런 타일은 두께가 10에서 12T 정도의 두께를 가지거든요. 그 밑에 본드로 시공을 할 때 두께가 더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루가 너무 얇으면은 이 두께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루가 두꺼울수록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루를 선정할 때 이런 폭이랑 길이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돼요. 예를 들면 보통은 이런 150mm 정도 되는 이제 중폭의 마루들도 있고 그 다음이 이제 180mm 정도 되는 이제 광폭 마루,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굉장히 큰 초광폭 마루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길이도 제 키보다 훨씬 큰 2.4m 정도의 길이가 긴 마루들도 나오게 돼요. 또 타일형 강마루의 경우도 예전에는 600에 600각 이 정도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900에 900, 1200에 1200각짜리 타일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루를 고르실 땐 이런 마루의 크기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집의 크기가 어떤지를 같이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 보니까 좁은 공간에도 큰 마루 까시면 더 좋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좁은 공간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 폭이 너무 넓은 마루를 깔아버리면 사실은 로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마루의 분절이 너무 적게 잡히면서 깔아놓았을 때 그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너무 넓은 공간인데 이런 좁은 폭의 마루들을 깔게 됐을 때도 어색하게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공용부의 경우에는 좀 광폭의 마루를 깔고 방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좀 소폭의 마루를 깔아라 이렇게도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공용부하고 침실에 마루 폭을 다르게 사용해도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잘 안 보여요. 왜냐면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침대 같은 가구들로 많이 덮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루 회사에서 나올 때 광폭과 소폭이 폭은 다르지만 같은 톤의 마루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색감으로 맞춰주면 크게 어색함이 없을 수 있고요. 거실은 뭐 원목 마루로 광폭을 쓰고 방은 타일형 강마루를 쓰더라도 다 1대1로 단차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요즘 우드형 마루도 있고 타일형 마루도 있던데 어떤 걸 고르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은 이게 정답은 없어요. 우드형 마루도 예쁘고 타일형 마루도 예쁜데 이걸 어떻게 우리 집의 분위기에 잘 조화를 이루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얘를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색감에 관한 건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바닥재 선택하실 때 보통은 뭐 거실 벽면의 마감재랑 궁합을 이렇게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벽이랑 뭐 도배지의 꿀조합 이런 쇼츠들 제가 영상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희 알랩서울에서는 오히려 주방 아일랜드 또는 뭐 주방 상하부장, 키 큰 장 이런 가구재 색감의 조화를 잘 맞추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의 이런 시선들이 많이 머무는 곳이 이 바닥이고 또 주방의 입면이기 때문에 그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뭐 우드형 뭐 강마루 혹은 뭐 원목마루 이런 바닥 마감재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방 가구는 어떤 색상으로 맞추면 예쁠까가 이제 고민이 되실 건데 벽체나 가구가 밝을 때 그럼 바닥 마감을 이렇게 우드톤으로 살짝 눌러주게 되면 공간이 투톤으로 읽히면서 공간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 이런 가구 마감재랑 필름지, 도배지의 톤을 다 맞춰서 계획을 해주면 공간이 깨끗해 보이면서 우드마루의 어떤 코지한 감성들이 강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구의 마감재로 이렇게 같은 톤으로 우드를 맞춰주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닥 마감재와 가구 마감재가 물성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색상을 완전히 맞추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인테리어 하시면서 이제 디자이너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색감 계획 잡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우드가 이렇게 바닥, 벽 모두 강조가 되는 공간의 경우에는 따뜻한 무드가 강조될 수 있겠죠. 근데 색감에 따라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바닥의 톤을 이렇게 좀 어두운 톤으로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어두운 톤이랑 가구재로 이렇게 좀 맞춰서 계획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진한 톤의 우드가 들어가면 좀 강렬하고 시크한 분위기가 공간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두운 톤의 마루, 이렇게 강마루 썼을 때에도 가구재의 색상을 이렇게 조금 어둡게 맞춰주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일형 강마루 혹은 타일을 이렇게 바닥 마감재로 사용할 때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는 바닥이 밝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경우에도 이런 가구 마감재를 매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런 밝은 계열의 이제 바닥 마감재랑 이제 가구의 톤을 이렇게 같이 맞춰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 호불호가 없는 그런 분위기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술관에 온 것 같이 깨끗한 분위기의 집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일형 강마루를 썼을 때 오히려 대비가 될 수 있게 조금 진한 톤의 우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블랙으로 마감을 했던 현장이 있는데 굉장히 세련된 공간이 탄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블랙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톤이 밝은 이런 톤의 우드를 사용해서 같이 매치를 해주셔도 굉장히 세련된 공간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럴 때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주방 상판에 이런 세라믹들을 무슨 톤으로 쓰냐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 써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톤을 맞춰서 계획을 해주시면 이것도 세련된 공간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 보면 강마루 들뜸이나 찍힘 하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거 대처법이 있나요? 있죠. 근데 이제 강마루나 원목마루나 이런 것들 다 접착식 이런 마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콘크리트 하지면에 견고하게 부착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마루들을 다 철거를 하고 나면 콘크리트 하지면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체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보통 한 5년에서 15년 정도 된 구축들의 경우에는 이제 콘크리트 하지면이 어느 정도 수분이 빠져나와서 건조하기 때문에 표면에 샌딩만 잘 해주게 되면 마루 시공에 있어서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5년, 20년 이상이 된 이런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내에 어떤 석회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마 마루 철거하고 나서 보신 적 있을 텐데 마루가 부슬부슬하게 이렇게 막 가루 상태가 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뭐 고강도의 시멘트로 이제 레벨링을 다시 새로 좀 해준다던가 아까 주 실장이 설명했던 디커플링 매트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 하지면이랑 본드의 이제 결속력을 좀 높여주는 보강 시공을 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마루를 굉장히 많이 쓰실 텐데 이 강마루는 표면이 이제 필름층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딱딱한 물건이나 뭐 가위 같은 거 떨어뜨리면 찍힘이 바로 생기거든요. 그럼 되게 속상하죠. 이럴 때 우리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찍힌 부분을 교체를 하느냐, 메꿈제로 메꾸느냐. 근데 저희는 메꿈제로 메꾸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다 절개를 해서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치면 강마루들이 이렇게 암수로 체결이 돼서
시공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기계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본드로만 얘를 이렇게 딱 붙이는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 본드 시공이 물론 잘 될 수 있겠지만 잘 못 될 경우에는 들뜸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은 톤의 컬러를 맞춰서 매꿈제로 이렇게 시공해 놓으면 굳이 내가 이게 어디가 찍혔더라 하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분 교체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매꿈제 써서 간단하게 시공하고 또 유지보수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내가 살아갈 공간에 대한 이 관심들이 전에 비해 많아지고 다양한 재료와 소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전반적으로 재료들 또한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인테리어 시장에서 모던이라는 컨셉이 유행하면서부터 내가 원하는 걸 시도를 하고, 그리고 또 모던하지 않은 디자인이 되면 조금 경시받는 현상도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아 보이되 대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지 않은 평범함을 살짝 상회하는 디자인을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타일형 마루도 나오고 나무 무늬를 정말로 비슷하게 구현한 필름재와 가구재도 나왔습니다. 재료의 다양화와 시공 방법들이 개선되면서 우리가 의도한 거의 모든 형태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죠. 때로는 다른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풍경을 과감하게 상상을 해서 구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은 바닥 마감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시던 이 고민에 대한 답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